안녕하세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지금 의회의 권력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래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아티클 섹션 1, 8, 10이죠. 10을 보시게 되면,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리미테이션, 그래서 컨트랙 클로즈가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어떤 정부 조직법이잖아요. 정부 조직법 아티클 7까지 그것은 이제 독립전쟁 이후에 한 4년 뒤에 급조한 거죠. 급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정부가 새로 조직이 되니까는 기존의 컨트랙을 어떤 주들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그래서 못하도록 규정한 거예요. 여기는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가 이건 노 스테이트가 좋아요. 이건 스테이트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연방이 돼서 출범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존에 사람들이 사인 간의 어떤 컨트랙 또는 너희들이 어떤 사인과 맺은 컨트랙을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집행유예 이걸 선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no law 만들지 마라. no law. impairing obligation of contract. 컨트랙에 대한 의무를 디프라이브하거나 뒷나이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런 컨트랙 클로즈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아셨죠? 이 컨트랙 클로즈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티클 1 섹션 8에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멘드먼에 들어갈 성격이죠. 이런 것도 아셨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멘드먼을 이러한 밑에 있는 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서 생각할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초창기 정부 조직을 할 당시였으니까 그냥 급한 대로 이것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것 같고 이 빌 오브 어테인더도 안 되고 엑스포스트 팩터 로도 안 되죠. 빌 오브 이제 어테인더는 의회가 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는 의회가 어떤 법을 제정하냐면 재판의 판결문을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특정한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을 몇 년을 주고 이러한 것들은 사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인 거죠. 의회는 어떤 일반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이 법에서 직접 사법부의 판결과 동일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법은 그 내용을 포함하는 그러한 법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빌 오브 어테인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지. 너희들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떤 법을 만들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실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냥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의 어떤 권리를 박탈하고 하는 것들을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엑스포스트 팩토룰은 이게 소급 입법 금지예요. 이거 크리미널에서나 문제가 되는 거죠. 시빌 케이스에서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크리미널,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닌 그러한 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행위 당시에는 자기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처벌을 한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행위시법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행위 당시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걸 죄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 말이 안 되죠. 소급 입법 금지라는 거예요. 소급 입법 금지. 이것은 크리미널 케이스에서만 문제되는 거예요. 보안 처분이나 시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레지슬레이티브 파워, 입법권에 대해서 입법적인 파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셔야 할 것은 넘어가기 전에 하여튼 이 necessary and proper clause 보조법률 제정 혼자서는 이것은 작동이 안 돼요. 어떤 것과 함께 보조법률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리클 2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리클 2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죠. Executive Power. 또 여기 내가 우리 중요한 것만 예, 간단히 정리했어요.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아리클 1, 이 Legislative Power만이 굉장히 뭐 10조까지 있죠. 나머지는 뭐 불과 2조예요, 2조. 1조, 2조. 네. 물론 여기에 3조가 있죠, 또. 몇 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네, 딱 2조까지 있네요. 2조, 3조, 4조까지 있네요, 4조까지. 4조까지 있네요. 2조만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찾았네요. 여기 1조, 2조, 3조, 4조, 달랑 4조예요. 그 내용도 여기 별로 없어요, 양도. 네, 점점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뭐 컨스티튜션이 많은 것 같지만요, 찾아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파워는 여기처럼 누구한테 이제 주어지냐면 대통령에게 주어져. 바이스 프레지던트하고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죠. 그게 막강한 파워죠. 의회의 권력은 상원과 하원에게 나눠지고 또 뭐 상원도 뭐 100명, 하원은 뭐 450명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이걸 한 명에게 딱 줘요. 그냥 막강한 파워예요, 한 명에게.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던이 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다 가져요. 이게 막강한 파워. 나머지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얼마든지 파이어 시킬 수 있고 임명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 업무에 지장이 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 거고 업무에 도움이 안 되면 파이어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셨죠? 바이스 프레지던트, 업무 수행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조항도 이제 여기 있어. 하여튼, 이그제큐티브 파워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베스트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렉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잖아요. 먼저 국민들이 각 주에 배정이 되어 있는 이 대통령 선거인단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냐면, 이것도 인구 비례지만, 그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하원 의원의 수 플러스 상원 의원의 수 그만큼 뽑아요. 배정이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국민들을 뽑으면 그들이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됐으면 그가 갖는 파워는 뭐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여기 문제 다 적어왔어요. 빠진 거 없어요. 그냥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한번 보자고요. 잘 나오니까. 커맨드 인 치프, 군을 통수할 수 있어.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최고 사령관. 네. 최고 사령관이에요. 군을 통수할. 그래서 이 군인들은 대통령의 명령만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다른 의회, 국회의장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만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얼마든지 군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막 보낼 수가 있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의회에 전쟁 선포권하고 충돌이 되지만, 그래서 문제가 된 바가 있어요. 베트남 비에남 워에 있어서 자꾸 젊은 청년들이 죽으니까는 상원의원 한 사람이 상원의원 한 사람이 그것은 전쟁 선포도 없이 한 것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수를 제기했는데 수프림 콜트에서는 폴리티컬 퀘스천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뭐가 하냐 여기 붙냐면 여기 또 제한이 하나 when called into the service. 이러한 제한이에요. 무작정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보면 저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아셨죠?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United States 이런 적이 있어. 이 뜻이 뭐냐면 그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커맨드 인 치프가 된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임명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임명장. 비에남 워 같은 것이 이제 정식으로 비에남 워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식 절차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임명장을 주는 거죠. 이 일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정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헌법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 이제 군을 끌고 대통령이 이제 전쟁터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출발을 하기 전에 어떤 의회에 나가가지고 의회에서 임명장을 그게 이제 when called into actual service of United States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거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헌법에. 네, 그랬을 때 커맨드 인 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pardon이 있습니다. pardon. 이 pardon은 이제 사면권인데요. 이게 다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사면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federal crime의 경우합니다. federal crime. federal crime. 네. state crime은 안 돼요. 네. state crime은 안 돼요. federal crime이에요. 네. federal crime. federal crime. 스테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이제 주 정부의 이제 거버너가 그 주 정부의 헌법에 의해서 거버너에게 인정을 해주면은 그때는 되겠죠. 어쨌든 이 US 프레지던트는 이 사면은요 연방 크라임에 대해서만 사면할 수 있어요. 임피치가 사면할 수 없어요. 시빌 사면할 수 없어요. 아셨죠? 페더럴 크라임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페더럴 크라임. 이거에 대해서 사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포인먼 이 밑에 게 이제 잘 나오고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요. 어포인먼. 일단은 임명권이에요. 임명권. 여기 이제 해임권, 리무브 파워는 없는데 그것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 좋겠죠. 그래서 임명권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임명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이 레벨 오피스라는 이러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리어 오피서, 로우 레벨 오피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임명권이 이제 좀 틀려요. 이 하이 레벨 오피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엠베서더, 대사, 퍼블릭 미니스터, 대사, 공사, 영사, 그 다음에 US 수프림 코트의 저지예요. 우리 헌법에는 저지 오브 US 수프림 코트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other high officer, other officer,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other officer, all other officer. 이런 식으로. 저 위에 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대사, 영사, 공사. 네, all other officer로 나와 있네요. 이런 좀 하이 오피서들은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냐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다만 그러한 권한은 상원의 어떤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정부 조직법을 볼 때 항상 보는 것은 어떤 파워를 주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견제하는지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워가 어떤 식으로 견제가 되는지 그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 오피서의 경우에는 그 중에는 엠베서더, 퍼블릭 미니스터, 대표적으로 컨서, 저지 오브 US 코트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수프림 코트도 마찬가지고 디스트릭트 1심 코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밖에 하이 오피서들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다만 세넛의 어떤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드바이스 앤 컨센.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US 디스트릭 코트 판사님, 우리 고 판사님이 한 분이 계셨잖아요. 고 판사님. 그분이 이제 임명을 받을 때 대통령 임명하기 전에 상원에 가가지고 청문회를 받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US 수프림 코트 또는 뭐 그 하급 심판부 US 코트, 페더럴 코트의 판사님들은 라이프 테뉴어예요. 라이프 테뉴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개 페더럴 코트 판사님의 한 명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상원에 가가지고 청문회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로우 레벨 오피서, 인피어리 오피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사권이 주어지는 이제 컨그레스가 어떻게 이제 견제를 하냐면 컨그레스가요. 이때는 어드바이스 앤 컨센트가 아니라 직접 인사권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대통령에게 또는 콜트에게, 여기 잘 안 나요. 콜트에게, 대통령에게, 콜트 오브 로예요, 로. 네. 콜트 오브 에퀴리가 있고, 콜트 오브 로가 있어요. 콜트 오브 로는 이제 일반 법원이라는데, 손해배상 법원. 전통적인 이거죠. 콜트 오브 로 또는 헤드 오브 디파트먼트, 어떤,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이 레벨 어떤 오피서들은 대통령 임명하되, 상원의 어떤 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밖에 하위 레벨은 이런 비준 절차가 없는 대신에 직접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줄 수도 있고 각부 장관에게 줄 수도 있고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에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특별검사 인디펜던트 카운슬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리무벌은 어떨까요? 리무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리무벌은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어포인먼트대로 이런 암기하시고, 리무벌의 원리는 또 틀려요. 리무벌. 파면. 파면은 또 얘기가 틀리다는 거죠. 파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파면은 대통령이 파면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일단. 대통령이 파면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은 파면할 수 없어요. 네. 지금 이그제큐티브 파워를 베스트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권을 헌법에서 이렇게 정해줬고 이제 파면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파면. 다만 의회에서 어떻게 견제하냐면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요. 세 단계. 첫 번째. 정말 poorly high class officer.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캐비넷이라고 그래요. 내각. 백악관에서 늘 모여가지고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정책을 논하는 사람, 내각, 각부 장관들, 어떤 회의체가 있잖아요. 각부 장관들도 있지만은 그 밖에 뭐 비서실장, 뭐 대변인, 뭐 이런 캐비넷이 있어요. 캐비넷. 이런 캐비넷은 at will,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at will. 대통령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통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고 또 통하지 않고 또 의견이 불일치가 있으면 그냥 바로 파이어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캐비넷. 네. 이런 사람들. 항상 모여가지고 같이 정책을 논의하는 이런 부류들이에요. 각부 장관들도 거기 들어가 있겠죠. 있고 뭐 다른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국무회의라는 거라고 하죠. 캐비넷.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포얼이 그래서 포얼이 순수하게 하이 포얼이 오피서라고 하는 거죠. 이그제큐티브 하이 포얼이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캐비넷에서 얘기해요. 대통령과 항상 근접해 있는 사람들. 이것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야지 항상 이 옆에 붙어 다니면 되겠어. 두 번째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파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제너럴 오피서라고 하겠습니다. 제너럴 오피서는 대통령이 파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포코즈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포코즈
굿코즈를 제시, 굿코즈 없이는